이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제 진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백인성 기자. 자, 앞으로 그 남은 절차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변론 종결이 되면 이 사건의 집중 평의가 이뤄집니다. 그 몇 차례 평의를 하게 되고 평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평결 결과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네. 다만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문 초안 작성자가 지정이 됩니다. 소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이를 재판부에 알리고 다수 의견의 결정문 초안을 참고로 소수 의견을 작성하게 되고 네. 걸리는 기간은 일단 대중은 없지만 전례를 따져보면은 약 2주일에서 3주일 사이 그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이 선고가 3월 중순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했습니다만, 자, 원영석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일단 평의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마 한 가지 부분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지금 27일에 하고자 하는 게 이 의도가 사실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라는 취지로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면 변론이 갱신될 상황, 그러니까 평의에서 합의가 안 되고, 예를 들어 합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조금 더 심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아마 변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론을 제기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오늘 최후 변론 이후에 변론을 또 할 수 변론을 있다는 제기할 말씀이세요? 수 있어요. 예, 마은혁 후보에 대한 사건도 변론이 제기된 것처럼 변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마은혁 재판관으로서 예. 그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판결 선고 정족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비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그러면 결국 그 마은혁 재판관을 빼면 이게 탄핵이 기각될 것 같아서 탄핵을 인용시키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 결론에 따라서는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뭐 6대 2냐, 이렇게 첫 번째 평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거기서 이제 6대 2 내지는 5대 3, 뭐가 6이고 5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여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좀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전에 속보 떴지 않습니까? 예. 27일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건데 네. 그게 판단을 내린다는 게 이제 전체 재판관님이 지금 8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다수결로 결정해서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는 전원 일치로 그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은 평의와 평결 과정의 네. 속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의를 하면은 예. 이제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탄핵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거기서 탄핵 사유 하나하나씩 심리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고요. 이제 사실 평결이 중요합니다. 평결이요? 예, 평의 과정을 거쳐서 평결 과정을 넘어가는데 네네. 평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심 재판관님인 정영식 헌법재판관님이 먼저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밝히는데 그 순서는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해서 순서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공개로 일단 그 의견을 지금 모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6대 2, 5대 3 이런 것이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각자 이제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뽑혀서 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의와 평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그 증거의 체부와 그다음에 법리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이 다
뭐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거에 완전히 편향돼 있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뭐 6대 2였는데 본인의 의견을 그 과정에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수 신문에서 사설이나 이런 데서 네. 나오는 게요. 앞으로 탄핵 이후에 국민적인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의 결정은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전원 일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 사설의 지지고 자, 그렇게 국민들의 국민- 의견도 마찬가지일 자, 겁니다. 국민의 어떤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동안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내지는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자, 그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그 사유가 전혀 없었더라면 이런 문제 제기도 안 할 텐데, 자, 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계속 왔습니다. 변론 재개 가능성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백 기자? 현재로서는 그 변론 제기 가능성이 결국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만약 그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그 선거에 참여하려고 한 건 선거에 참여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네. 그냥 8명이서 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8명이 선거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